예, 기획 특집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중소기업들, 특별히 기업들의 상속과 증여에 관한 부담들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지원 제도 알아보고요. 현장에서는 제도는 있지만 대단히 복잡해서 비현실적이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제도 개선 방향과 기업들이 현실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세무법인 세일 정현주 대표 세무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그러게요. 기업들, 특별히 중소기업들이 이제 기업 승계 문제가 굉장히 고민들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정부가 운영하는 지금 지원 제도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가업승계 지원제도는 크게 경영자 사후에 제공해주는 가업상속 공제와 생전에 하는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제도가 있습니다. 네, 두 가지가 크게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상속은 경영자가 돌아가신 이후에 상속되면서 공제하고 되는 거고, 가업승계는 살아계시면서 후계자를 통해서 하는 그런 것 같아요. 가업승계 네네. 주식은. 그러면 가업상속공제제도라는 건 어떤 건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가업상속공제제도는 피상속인인 즉 경영자가 이제 생전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서 이제 가업상속 재산을 최대 500억까지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우선 네.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좋죠. 예,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3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으로 상속 재산은 가업 상속 재산만 한 600억 있다 가정을 하고 상속인은 자녀 1명인 경우입니다. 여기 보시면 가업 상속 공제 적용 대상인 경우와 적용 대상이 아니었을 때 네. 똑같이 상속 재산은 600억이었으면 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일괄 공제 5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속세 과세 표준은 595억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 납부해야 되는 세금은 284억 정도를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 최대 세율 50%를 적용했을 경우에. 그렇죠. 예, 네. 그럴 경우에. 네. 최대 세율을 적용해서 이제 신고세액 공제나 그런 걸 받아서 이제 실질적으로 자기가 납부를 해야 네. 되는 세금은 284억인데 비해서 가업상속 공제 적용 대상인 경우에는 600억에서 가업상속 공제액 최대 500억까지 네. 공제가 공제가 보니까 네. 그 금액을 빼고 일괄 공제까지 빼면 상속세 과세 표준은 현저하게 낮은 95억으로 돼서 세율을 50% 적용을 해도 실제 자진 납부하시는 세금은 한 41억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네요. 네. 예를 들어주셨는데요. 결과적으로 네. 받고 안 받고에 따라서 상속세는 한 242억 정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이게 큰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몇천억 되는데 200 몇십억이 아니라 600억에서 280억을 내느냐, 40억을 내느냐,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건데요. 뭐 세금을 적게 낸다 이런 것보다도 결국은 기업을 후계자가 영속적으로 받아서 이어갈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문제잖아요. 사실은 세금을 다 내고 나면 존속이 어려워서 그런 거고요. 이렇게 지금 예를 들어 드신 거면 혜택을 누린다면 절세 효과가 대단히 큰데 네. 다만 이제 사전 사후 요건 이런 것 때문에 활용률이 저조하다고 해요. 사전 요건, 사후 요건은 지금 해당하신 세액을 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들이 있어요? 우선 이제 가업상속 공제 먼저 설명을 드리면 네. 이 가업상속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어느 정도 규정을 이제 요건을 지켜야 되고 네. 그리고서는 가업상속 공제를 받아도 이제 그 사후 관리 요건을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자료 화면을 좀 먼저 보시면요. 가업상속 공제 사전 요건을 먼저 보시면 크게 가업 요건과 피상속인 요건, 그 다음에 조금 뒤에 보시면 상속인 요건까지 있는데 우선 네. 가업 요건을 보시면 피상속인, 즉 경영자가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이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규모는 자산 총액 500억 미만의 중소기업이나 5천억 미만. 5천억 네네. 미만의 중소기업이거나 매출액 3천억 미만의 중견기업. 네. 그리고 업종은 상속증여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가업승계가 가능한 업종이 이제 규정이 돼 있습니다. 네. 이런 회사들을 이제 해서 가업상속 공제를 해주는 거고 피상속인 요건을 본다고 하면 우선 주식 보유를 하고 있는데 50% 최대 주주 포함해서 50% 이상은 10년 이상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으로 봐야 되고 그다음에는 대표이사가 계속 회사를 가업 영위 기간에 50% 이상을 재직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10년 이상의 기간을 회사에 재직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상속 개시일 소급해서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상속인 요건인데 이거는 이제 후계자 기준인 거죠. 그렇죠. 이때는 이제 18세 이상의 거주자로 이제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상속 개시일 전 2년 이상은 가업에 종사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상속이 개시가 되면 신고기한일부터 임원에 취임을 하고 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을 해야 되고 새로 개정이 되는데 이제 납부 능력 같은 경우에는 이 가압상속 재산 외에 다른 상속 재산가액이 많아서 납부할 금액이 2배를 초과하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2배를 초과하지 않아야지만 가압상속 공제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납부 능력이 충분한 네. 회사들은 가압상속 공제에서 조금 배제를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조건이라는 게 이런 조건이 되면 뭐 어떤 거는 이제 허가해 준다, 뭐 인정해 준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는 또 사후 요건이라는 게 있어요. 네. 사후 요건은 어떤 것들입니까? 네. 사후 요건을 네. 이제 자료를 또 보시면 네. 기간을 상속 개시하고 나서 7년이란 기간을 이제 지켜야 되는 요건인데요. 사후라는 건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사후라는 걸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상속 네. 개시한 이제 네. 대표자가 이제 돌아가신 네, 다음에 네.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이때는 실질적으로 가업에 사용하고 있던 재산의 20% 이상을 처분하거나 임대하면은 안 되고요. 네. 그리고 상속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자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어야 되고 이제 표준산업 분류 중에서 중분류 범위를 벗어난 주된 업종으로 변경을 하는 건 안 되고요. 특정 변경 안 되고. 네. 예. 1년 이상 휴업이나 폐업을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지분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상속년도 기준 2년 평균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총 급여의 매년 80% 이상을 유지하거나 7년 합산해서 전체 평균의 100% 이상을 유지를 해야 합니다. 네. 이 부분은 7년 이상 또 이제 지켜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표님들이 많이 조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가업 상속 공제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이 규정이나 법률을 만드신 분들이 머리 싸매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사실은 만드셨겠죠. 근데 어쨌든 뭐 저희가 볼 때도 대단히 요건이 좀 이게 까다롭구나 이런 건 이제 좀 느낄 수가 있는데요. 가업 상속 공제, 그다음에 가업 승계 주식에 대한 또 과세 특례가 있다 그러셨죠. 그 부분도 설명을 해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이제 상속이 개시된 다음에 하는 제도이고 네. 지금 얘기해 주신 가압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제도는 사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네. 증여로 이제 회사를 이제 승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소 중견기업 경영자가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 주식을 계획적으로 증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100억을 한도로 증여세 과세가액이 5억을 공제한 후에 과세표준 30억까지는 세율 10%, 과세표준 30억을 초과하는 이것도 부분에 예를 대해서 들으신 20%. 거죠. 네. 왼쪽은 일반적인 증여, 오른쪽은 가업 승계에 의한 경우. 네, 말씀하십시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일반적인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은 70억인데 네. 그 중에서 증여 공제를 5천만 원밖에는 해주지 않기 때문에 네. 실제 납부해야 되는 세금은 29억 정도는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가압승계 특례 증여를 받았을 경우에는 네. 증여 공제 5억을 해주고 그래서 과세 표준은 65억이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30억 미만은 10%, 30억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20%를 과세를 하기 때문에 자진 납부세액은 10억 정도로 돼서 19억 정도의 절세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가업 승계 주식의 이게 증여죠. 가업 승계 주식에 관한 특례 제도도 요건이 여기도 있겠죠. 어떤 요건이 있습니까? 네, 요것도 네. 이제 사전 요건과 사후 관리 요건이 있는데 네. 자료 화면을 보시면 예. 예, 사전 요건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이제 가업 상속 공제와 마찬가지로 가업에 대한 거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경영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이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기업과 3천억 미만의 중견기업 이렇게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수증자는 18세 이상의 자녀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증여자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60세 이상의 수증자의 부모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수관계자를 포함해서 50% 이상의 주식 등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를 하고 있었어야 되는 상태로 이제 한 주식은 이제 증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게 이제 사전 요건이고요. 네. 또 여기도 사후 요건이 있습니다. 네, 사후 요건이 여기도 있는데 가업 상속 공제와 마찬가지로 사후 관리 기간이 7년인데 사후 요건은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 기한으로부터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증여일로부터 7년까지 사후관리 기간까지 대표이사직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주된 업종을 변경을 하면 안 되고 1년 이상 휴폐업을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증여받은 지분은 계속 유지를 해야 합니다.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 그다음에 또 18세 이상 자녀들 이런 요건들은 나름 또 저희 비전문가들이 볼 때는
나름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정말 업을 쭉 영위하셨고 자녀들이 승계나 상속이나 증여받도록 하기 위함인데요. 다만 요건이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었고 또 이제 사전 사후 요건까지 있어가지고 요건이 굉장히 많아서 중소기업들이 실제로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게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또 우리 정현주 대표 세무사님은 그런 업무를 또 같이 상담도 해주시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현장의 중소기업들은 어때요? 이제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시겠는데요? 네. 네. 정부에서는 이런 어려움을 이제 극복할 수 네. 있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를 활용을 하고 있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너무 까다로워서 이제 그러니까 우선 사전 요건도 지켜야 되고 사후 요건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들이 많이 꺼려해서 실질적으로 이 가업상속 공제 제도를 활용하시는 분들은 상속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100건 정도, 100건 미만이고 징역 특례 같은 경우에도 200건 미만 정도밖에 활용이 잘 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요 상속 증여에 관한 얘기를 다루면서 기업인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와트스 코리아 이제 송공석 대표님도 업종 제한 분류 이런 게 대단히 현실감과 좀 다르게 잘 안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하신 기업 상속 공제, 가업 승계 특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현장의 기업들이 제대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 개선 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뭐 어저께 출연하신 네. 대표님 얘기처럼 주업종에 대한 제한이 아직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완화해야 되지 않나 저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업 상속 공제 위주로 조금 이제 계획이 짜여 있다 보니까 특례 제한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제도가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도도 상속 같은 경우에는 500억까지인데 증여 특례 같은 경우에는 100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도를 좀 증액해야 되는 부분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금 자문위원으로 있는 중소기업 중앙에서는 가압승계 제도를 활용하려고 여러 가지 뭐 다방면으로 이제 노력을 하고 있어서 예. 좀 여러 가지로 정부에 건의도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또 물론 이제 사회적 합의는 좀 필요합니다. 이제 현장에 계신 분들은 이제 업을 승계받고 기업으로서의 영속성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또 사회적으로 그런 부담 이런 것 때문에 요건이 좀 까다롭지 않나 싶기도 해요. 그런 것들이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야 되고요. 중소기업들이 이런 상담이나 자세하게 좀 받을 수 있는, 앞서 중소기업 중앙회 자문위원도 하고 계시다 그랬는데 그런 채널이나 방법 좀 알려주고 가셔요. 지금 중소기업 중앙에서는 중소기업의 계획적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승계 세무 자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홈페이지를 참조를 하시면 이제 지금 중소기업 중앙회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이제 상담센터에 중소기업 승계 자문 코너에서 상담을 신청을 해주시면 뭐 기업 현장까지도 가서 자문을 해주고 있으니까 이제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언제든지 신청을 해주시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예, 중소기업 중앙회 홈페이지를 보여주고 계신데요. 거기 보면 이제 중소기업 승계 자문이라는 곳이, 거기에 이제 상담을 하게 되면 중소기업 중앙회 담당 직원들이나 혹은 우리 세무사님 같은 분을 자문위원들을 연결해서 상담을 1대1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군요. 네. 네. 예, 기업의 상속과 증여에 관한 특례 지원제도, 그리고 또 중소기업들이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까지 저희가 이틀간 기획특집으로 진행했습니다. 세무법인 세일 정현주 대표 세무사님 오늘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